안녕하십니까. 오늘 배울 단어는 4단원이고요. 운수 좋은 날이라는 1920년대 도시 빈민층의 생활상을 다룬 소설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회문화 역사적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작품의 살펴보는 그런 단원이에요. 일단 페이지 수를 어디를 찾으시냐면 155쪽 155쪽 교과서 페이지는 155쪽이고요. 여기 보이죠? 1920년대 촬영된 사진.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사실주의 리얼리즘 단편소설 배우게 될 거고요. 그 아래 보시면 사진 보이죠? 지금은 이제 없죠. 이런 게 실제로 그 당시에 1920년대 그 당시에 있었던 교통수단이에요. 인력거라는 거였고, 그리고 인력거를 끄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을 보시면 156쪽 펴시고요. 자, 시작할게요. 자, 거기 첫 번째 보면 김첨지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주목을 해서 작품을 감상하라 라고 돼 있죠. 그치? 그리고 이 작품에 담겨져 있는 사회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단원이랑 관련된 상황이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간단하게 요점 정리부터 먼저 합시다. 갈래는요, 단편소설, 현대소설, 그리고 리얼리즘 사실주의 소설. 단편소설, 현대소설, 사실주의 소설. 됐죠? 그 다음에 성격, 사실적, 그 다음 반어적.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상황을 보면 운수가 정말 나쁜 날이거든요. 그래서 반어적. 성격은 사실적, 반어적. 배경,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하 혹은 일제강점기. 자, 일제강점기에 어느 비 오는 겨울날. 됐어요? 일제강점기에 어느 비 오는 겨울날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은 서울 빈민가. 서울 빈민가. 공간적 배경 됐죠? 특징 주제부터 먼저 쓸까요? 주제. 일제강점기 하층민들의 비참한 생활상. 특징 첫 번째. 비속어를 아시죠? 비속어를 사실적으로 구사해서 구체성, 현실감 확보. 두 번째, 극적 반전을 통해 작품의 비극성을 확대. 그 다음 세 번째, 일제강점하에서 고통받던 하층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제시.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날씨를 배경으로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시에 사건의 비극적 결말 암시. 다섯 번째,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 됐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소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제목 나와 있는데 제가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자, 원래 운수 좋은 날이라는 건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날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운수 좋지 않은 날이에요. 그래서 요 운수 좋은 날인 거 작품 전체 내용을 보면 얘가 그래서 반어구나 라고 알게 될 거예요. 일단 첫 번째 발단 내용 보고 다시 한번 제목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거기 첫 번째 새침하게 흐린 품 여기 체크하시고 여기가 그치 발단 시작. 자, 거기 주십니다.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것 같더니 눈은 안 오고 얼다가만 비가 겨울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인 거야. 그치? 자, 거기 묶어서 씁니다. 비 오는 겨울날이고요. 시간적 배경. 비 오는 겨울날 시간적 배경. 비극적 분위기 형성. 그리고 암시. 비극적인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 비극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비극적 사건 암시. 됐죠?
이날이야말로 동소문 안에서, 동소문은 공간적 배경. 자, 동소문 안에서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인력거꾼 체크하시고, 아까 앞에서 사진 잠깐 봤죠? 인력거꾼은 일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첨지. 첨지라는 말이 지금 쓰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김씨 아저씨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인력거꾼, 김첨지 할 때 첨지 이런 것들 체크하시고 묶어서 쓰세요. 사회적 배경, 시대상. 사회적 배경, 시대상을 알려주는 소재. 사회적 배경, 시대상을 알려주는 소재. 언제? 1920년대. 됐죠? 자, 인력거꾼 노릇을 하는 김첨지에게는 오래간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대. 자, 그 운수가 왜 좋냐? 보세요. 거기 묶어요. 문안. 거기 보이지? 문안에, 거기도 문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마님을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건 여기까지 체크하시고, 요게 첫 번째 행운. 돈 벌었다는 얘기죠. 그치? 응. 자, 그래서 사대문 안에,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찻길까지 모셔다 드린 건 요게 첫 번째 행운. 자, 요것을 비롯하여, 자,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 하면서 거기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결을 보내고 있다가, 왜? 나의 인력거를 타주세요 라고 간절히 바란다 라는 거지. 그치? 자, 마침내 또 교원인 듯한, 거기 체크하시고,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광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여기까지. 요게 두 번째 행운. 두 번째 행운이고요. 우리 앞에서 인력거꾼, 첨지 이런 게 시대상 알려주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나와요. 어떤 애? 양복쟁이. 요즘 양복쟁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 다음에 동광학교. 요것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이름, 학교 이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대상 알려주는 단어 같이 묶어두시고요. 요게 두 번째 행운. 됐죠? 자, 그렇게 태워다 주기로 됐대. 오랜만에 돈 좀 벌었다 이거야. 그래서 첫 번째 행운, 두 번째 행운. 자, 첫 번은 30전. 역시나 화폐단이 다르죠. 30전. 둘째 번에는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흉치 않은 일이었어. 그야말로 재수가 옴붙어서, 재수가 없어서 이런 뜻이야. 재수가 없어서 근 열흘 동안은 공구경을 못한 김첨지가, 그러니까 열흘 동안 돈 한 푼도 못 벌었다는 뜻이야. 그치? 자, 백동화, 서푼, 그리고 푼이라는 애도 지금 다 안 쓰는 말이죠. 이게 다 시대상 같이 체크. 백동화, 서푼 또는 다섯푼을 짤깍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너무 기뻤대요. 거기 줄 치시고 묶어서 쓰세요. 한동안 돈을 못 벌었으니까. 궁핍한 생활상 쓰세요. 궁핍한 생활상. 더구나 이날 이때 이 80전이란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막걸리, 그래서 뭐 탁주, 그래서 술 한 잔, 술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다라는 뜻이야.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쿨룩거리기는 아픈 거죠. 벌써 달포가 넘었어. 한 달이 넘었대요.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 무슨 뜻이야? 먹을 때보다 굶을 때가 많다는 뜻이야. 이해되시죠?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라는 말은 먹을 때보다 굶을 때가 많다는 의미. 거기다 묶어서 김첨지의 가난한 생활. 김첨지 가난한 생활. 자, 그런 형편이니 물론 약한 첩 써본 일이 없어. 구태여 쓰려면 못 쓸 바도 아니로되. 자, 그는 그 둘치죠. 병이란 놈에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자신의 신조. 좀 이런 걸 뭐라 하냐, 고지식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김첨지 성격, 김첨지의 고지식한 성격, 우직한 성격. 됐어요? 그런 자신의 신조에 어디까나 충실했다. 자, 따라서 의사에게 갑자기 한 장이 그 다음에 짜잔. 그래서 의사에게 보인 적은 없으니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는데 반드시 누워가지고 일어나기는 세려, 일어나기는커녕 이런 뜻이야. 이런 거 잘 알아나? 일어나기는커녕 뭐로도 옆으로도 못 눕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듯 아주 많이 아픈 거야. 병이 이토록 심해지기는 또 뭐냐? 거기 열흘 전에 조밥 먹고 또 체했대요. 거기 거기서 쓰세요. 아내의 병세가 심해진 이유. 아내의 병세가 심해진 이유. 그때도 김첨지가 오래간만에 돈을 얻어서 그러니까 돈을 벌은 거죠. 그래서 좁쌀 한 대, 10전짜리 나무 한 단을 사다 줬더니 자, 김첨지의 말에 의지하면 그 사람 말로 하면 이런 뜻이야.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아, 그 오라질년이, 오라질년. 그 오라질년이 천방지축으로 냄비에 대고 끓여댔어. 마음은 급하고 불길은 달지 않아서 익지도 않은 것을 그 오라질년이 또 욕하죠. 그 오라질년이 숟가락은 고만두고 손으로 움켜서 뒷밤에 주먹덩이 같은 혹이 붉어지도록 누가 빼앗을 듯이 그렇게 처박질 하더니만 엄청 배가 고팠던 모양이야. 그치? 자, 일단 요거 왜 체크해놨는지 알겠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뭐라고요? 그치, 비속어 사용. 비속어. 비속어 아시죠? 수준 낮고 천한 말들이라고 하는 우리 흔히 말한 요, 십, 조, 뭐, 개, 뭐 이런 애들 아시죠? 비속어를 사용을 했는데요. 비속어를 사용을 했는데 거기다 쓰세요. 비속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성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현장가, 그리고 생동가 이런 게 느껴지죠? 자, 정리됐어요? 그래서 조밥을 너무 급하게 먹어서 병이 났다 이거죠. 근데 그 말을 되게 거칠게 표현하죠. 아유, 그 그년이 오라질년이 밥을 그렇게 처먹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자, 거기 쓰시고 여기에다 병이 난 이유, 아내가 병난 이유 됐죠? 그날 저녁부터 가슴이 당긴다, 피가 캥긴다, 눈을 홉뜨고 또 지랄병을 하네. 요것도 비속어. 자, 그때 김첨지는 여러와 같이 성을 내미 야이 오라질려나 욕하죠. 아픈데 조랑복은 할 수가 없어. 못 먹어서 병 먹어서 병 어쩌란 말이냐. 왜 눈을 바로 뜨지 못해. 왜 바로 못 뜨냐 눈을 하고서는 앓는 이에 뺨을 한번 때렸어. 폭력인데. 홉뜬 눈은 눈이 이렇게 왜 뭐라 그래야 돼? 급체해서 막 눈이 막 돌아가고 막 이랬던 거지. 홉뜬 눈은 조금 바루어졌어. 조금 바르게 됐다 이런 뜻이죠. 바르게 됐지만 이슬이 맺혀다 눈물이 맺힌 거지. 자, 그때 김첨지의 눈시울에도 뜨끈뜨끈했대. 무슨 김첨지도 눈물이 이제 났다는 뜻이지.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여기 묶어서. 근데 표현을 왜 이따위로 해? 그치? 일단 아내에 대한 미안함. 그거 줄치고 써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 첫 번째. 아내에 대한 미안함 첫 번째. 됐죠? 자, 근데 이 환자는 누구야? 김첨지 아내죠. 그런데도 이 환자가 그러고도 그렇게 체했는데도 먹는데 물리지 않았어. 평소에 엄청 못 먹는 거지. 사흘 전부터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남편을 졸라요. 그랬더니 또 욕하죠. 야, 이 오라질려나. 조밥도 못 처먹는 년이. 무슨 설렁탕이. 또 처먹고 나서 지랄병 하려고. 이 미친년. 막 이러면서 막 욕하는 거지. 그치? 자, 여기에서 이런 비속어 사용했잖아요. 비속어나 욕설을 사용한 이유가요. 거기다 쓰세요. 비속어. 욕설을 사용해서 얻는 효과는 거기다가 도시 하층민의 생활상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효과. 도시 하층민의 생활상을 현실감 있게 보여주는 효과. 하고 야단을 치긴 했으나 못 사주는 마음이 시원하진 않아. 내 마음이 좋지 않아. 이런 표현인 거죠. 그치? 아내에 대한 미안함 2. 아내에 대한 미안함 2. 됐죠? 자, 그걸 이제 회상을 한 거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생각하죠. 이제 설렁탕을 사줄 수도 있다. 왜 아침부터 행운을 여러 개 이어져서 돈을 번 거거든. 앓는 어미 곁에서 배고파 보채는 개똥이 3살짜리. 우리 개똥이. 3살 먹이 이 김첨지 자식. 개똥이에게 죽을 사줄 수도 있는 거야. 80전을 손에 쥔 김첨지의 마음이 푼푼하다. 아주 넉넉해졌어.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아내에게 설렁탕 사줘야지 하면서 내 마음이 되게 넉넉해지고 기분도 좋아졌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발단. 그리고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전개 시작합니다. 전개. 자, 그러나 그의 행운은 그걸로 그친 게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땅과 빗물이 섞여 흐르는 목덜미를 기름주머니가 다 된 광목 수건으로 닦으며. 자, 에어컨도 없어. 그치? 거기 쓰세요. 김첨지의 궁핍한 생활상. 김첨지의 궁핍한 생활상. 그 학교 문을 돌아 나올 때, 자, 뒤에서 인력거 하고, 인력거도 역시나 시대상을 드러내는 단어. 똑같이 묶어놔요. 시대상. 인력거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어. 자기를 불러서 멈춘 사람이 그 학교 학생인 줄 알고 한번 보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 학생은 다짜고짜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1호 거기서부터 또 묶어봐. 아마도 짜잔. 자, 아마도 그 학교 기숙사에 있는 1호 동기방학을 이용을 해서 귀향하려고 하는 걸 거다. 오늘 가기로 작정은 했지만
자, 비는 오고 짐은 있고 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마침 김첨지 보고 뛰어나왔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왜 구두를 채 신지도 못해서 질질 끌고 비록 고구라 그 양복일만족 고구라 나와 있어요. 양복일망정 노박이로 비를 맞으며 계속 비를 맞으며 김첨지를 뒤쫓아 나왔겠니? 라고 누가 설명해 준 거야. 그치, 서술자가 해준 거지. 그치. 묶어서 씁니다.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개입, 상황 설명 됐죠? 상황 설명, 서술자의 개입. 자, 남대문 정거장까지 말입니까? 하고 김첨지가 잠깐 주저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거 그치? 심리적 갈등, 내적 갈등. 심리적 갈등, 내적 갈등. 왜냐? 왜 주저했냐?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자, 그는 이 우중에, 비 오는 중에 우장도 없이, 비옷도 없고, 자, 그 먼 곳을 철벅거리고 가기가 싫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것 두 번째 것만으로 그만 만족했습니까? 아니다. 결코 아니다. 이상하게도 꼬리를 맞물고 덤비는 이 행운이 조금 겁난 거야. 왜? 열흘 동안 돈을 한 푼도 못 벌었는데 계속 돈을 벌고 있으니까 오히려 불안한 거지. 그치? 자, 거기까지 조금 겁이 났습니다. 누구의 마음? 얘가 잠깐 주저한 마음을 설명해 준 거지. 이것도 역시나 뭐야?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 개입 써두시고. 서술자의 개입. 거듭되는 행운에, 하고 묶어서 쓰세요. 거듭되는 행운에 불길함을 느끼는 김첨지. 거듭되는 행운에 불길함을 느끼는 김첨지. 자, 그러면서 집을 나올 때 아내의 부탁이 마음에 자꾸 캥겨. 뭐라고 하냐? 앞집 마마님한테서 부르러 왔을 때 그 병인 아픈 사람, 병자, 김첨지 아내. 병인은 그 뼈만 남은 얼굴에 그 뼈만 남은 얼굴에 유일의 생물 같은 유달리 크고 움푹한 눈에 애걸하는 빛을 띠며. 자, 여기 묘사죠, 묘사. 묘사 체크하시고 아픈 김첨지의 아내의 모습. 눈만 보여서 이티같이. 뭔지 알죠? 자, 아픈 김첨지 아내의 모습 묘사 했죠. 자, 그러면서 뭐랬냐?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제발 덕분에 집에 좀 붙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면서 쫑알쫑알 조용히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중얼거릴 때 숨을 거르렁거르렁 가래 끼어서 목이 이렇게 그렁그렁 하면서 숨 쉴 때 그런 소리가 났다는 뜻이야. 자, 그때 김첨지는 대수롭지 않은 듯이 아따 또 욕하죠. 에라이 젠장 맞으련 에이 빌어먹을 소리 하고 있네. 맞붙들고 앉았으면 누가 먹여 살릴 줄 알아? 야,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돈이 나오냐? 이러면서 욕한 거죠. 역시나 이건 비속어고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김첨지의 궁핍한 생활상. 김첨지의 궁핍한 생활상. 했죠? 하고 훌쩍 뛰어나오려니까 환자가 붙잡을 듯이 팔을 내저으며 나가지 말라도 그래. 그러면 일찍 들어와요. 라고 얘기해. 안 그러던 사람이. 자, 여기 오늘 나가지 말아요. 요 부분이랑 나가지 말지. 그러면 좀 일찍 와. 여기 부분. 여기에서 들어간 거 왠지 자꾸 불길한 예감이 들게 만드는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 복선 아시죠? 복선. 뒤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깔아놓는 암시. 자,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 두 개 썼어요? 두 개 묶어서.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이고요. 아내의 비극적인 운명을 암시하는 거. 그래서 불안감 조성하고요. 불안감 조성, 그 다음에 비극적 결말 암시. 쓰고 계시죠? 불안감 조성, 비극적 결말 암시. 했숭? 그 다음. 자, 하고 목매인 소리가 뒤를 따랐어. 정거장까지 가자는 말을 들은 순간 갑자기 경련적으로 떠는 손, 유달리 큼직한 울듯한 아내의 얼굴이 김첨지 눈앞에 어른어른한 거예요. 마누라가 빨리 들어오라 그랬는데 걱정되는 거지 사실은. 거의 묶어서 쓰세요.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걱정, 불안.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걱정과 불안. 그러니까 결국 김첨지가 손님을 태우기를 주저했던 이유는 갑자기 행운이 막 이어지니까 겁도 났지만 아픈 아내가 자꾸 걱정이 된 거지. 이해되셨어요? 그게 이유였어. 자, 그때 그래 남대문 정거장까지 얼마란 말이요? 하고 이제 학생이 계속 퇴근을 하는 거지. 하고 학생은 초조한 듯이 인력건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같이 인천차가 11점에 있고 그 다음에 새로 2점이든가 11점 할 때 거의 점 보이죠? 점. 여기 종치는 횟수에 따라서 시간을 세던 단위 예전에 이해되시죠? 11점 11시 11시고 새로 2점이라는 거는 요거는 오후 2시 요거는 오후 2시 되게 희한하죠? 오후 2시 얘는 11시
아, 차가 11시에 있는데, 아, 그 다음에 오후 2시인데 말해서 혼자 생각하는 거야. 쭈글거렸어. 자, 그랬더니, 갑자기 1원 50점만 주십시오. 갑자기 생뚱맞게. 뭐야. 돈을 엄청 많이 받아. 자, 얘가 자신도 모르게, 그러니까 병든 아내에 대한 걱정, 불안, 이런 게 생기니까 그 거액을 부른 거야. 자, 이 말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 김첨지, 뭐 따블, 따따블, 뭐 이렇게 한 거지. 자, 그때 김첨지 입에서 떨어졌어요. 자, 제 입으로 부르고도 스스로 그 엄청난 돈 액수에 놀랐어요. 한꺼번에 이런 금액을 불러본 지가 얼마만이더냐? 그다음부터 그러자, 그 돈 벌 욕기가, 욕기라는 건 욕심하는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 그러니까 욕심,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자 그 돈 벌 욕심에 병자에 대한 염려를 살았다. 병자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다. 불살라 버렸다. 이런 의미야. 설마 오늘 내로 어떻게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한 거지. 아씨,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치, 불행한 결말을 암시하는 거죠. 거기다 쓰세요. 불행한 결말 암시. 하셨죠? 불행한 결말 암시. 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일 제2의 행운을 곱친 것보다도 오히려 갑절이 많은 이 행운을 놓칠 수가 없었어. 자, 그랬더니 이런 50조는 너무 과한데, 비싼데, 오반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말하면 학생이 고개를 기웃했어요. 그랬더니 아니옵시다. 이수로 치자면, 그러니까 거리로 치자면 여기서 시오리가 넘는다. 시오리는 15리. 15리니까 이게 보통 한 6km 정도. 6km 정도를 내가 뛰어가야 되는 거지. 또 이런 진날이라는 건 비 와서 질척질척한 날. 이해되시죠? 질척질척한 날은 좀 더 주셔야죠. 하면서 빙글빙글 웃는 차부는 그 인력거 끄는 사람. 그래서 김첨지 얘기야. 자, 그런 김첨지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넘쳐흘렸다. 왜? 돈 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또 이 학생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까 빨리 가자. 빨리 가는 게 우선인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그 학생을 태우고 짜잔. 관대한 그 어린 손님 체크하시고, 관대한 어린 손님. 자, 요게 세 번째 행운인 거죠. 김첨지의 세 번째 행운. 됐어요? 김첨지 세 번째 행운. 그런 말을 남기고 총총히 옷을 입고 짐도 챙기러 제갈길대로 갔어요. 그 학생을 태우고 난 김첨지의 다리는 이상하게 가뿐했어요. 자, 거기 다름질을 한다. 그러니까 달리기보다는 거의 나는 듯이. 바퀴도 어떻게 그렇게 속히 도는지 구른다니보다는 마치 얼음을 지쳐나가는 스케이트 모양으로 미끄러져 나가는 듯 했어. 자, 여기까지 기분이 좋은 거죠? 거의 묶어서 쓰세요. 김첨지의 기쁜 마음. 김첨지의 기쁜 마음을 행동 묘사로. 그쵸? 김첨지의 기쁜 마음을 행동으로 묘사했고요. 사용한 방법은 직유법 아시죠? 뭐뭐같이 뭐뭐처럼 뭐뭐하는 듯이니까 직유법하고 솔직히 오바죠. 그치? 나는 듯 했다. 과장법. 직유법, 과장법. 행동묘사. 자, 언 땅에 비가 내려서 미끄럽기도 하였지만 그렇게 나는 듯이 쭉 갔단 얘기야. 자, 근데 이윽고 끄는 사람의 다리가 무거워졌대요. 왜? 자기 집이 가까운 거야. 자기 집이 가까우니까 발걸음이 무거워졌어. 왜? 아내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거기 이유 쓰세요. 이유. 왜? 거기다 씁니다. 병든 아내에 대한 걱정. 불안감이 커져서 발걸음이 무거워짐. 됐어요? 이유. 병든 아내에 대한 걱정, 불안감이 커져서 발걸음이 무거워짐. 새삼스러운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오늘은 나가지 말아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점점점 하면서 이제 막 환청이 들리는 거야. 거기 묶어서. 이런 말이 잉잉 그의 귀에 울렸어요. 병자에 움쑥 들어간 눈이 원망한 듯이 자기를 노리는 듯 하고요. 엉엉 우는 개똥이의 곡성을 들은 것 같고요. 딸꾹딸꾹 숨 모으는 소리도 나는 듯 싶고요. 막 이게 환청으로 막 눈에 막 들리고 막 눈에 보이고 막 이러는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써요.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김첨지의 심리.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한 김첨지의 심리. 저랬더니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만. 이것 때문에 이제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하고 탄이의 초조한 부르짖음이 간신히 그의 귀에 들어왔어. 언뜻 깨달으니 김첨지는요 인력거를 채를 준 채 길 한복판에 엉거주춤 멈춰있는 거야. 왜? 아내가 걱정되는 거지. 그치? 그걸 쓰세요. 이년아 저년아 해도 엄청 걱정하는 거지. 그치? 거기다 써요.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러면서 예 해요. 자, 하고서 김첨지가 또다시 다름질을 시작합니다. 자, 집이 차차 멀어져 갈수록 김첨지의 걸음은 다시금 신이 나요. 거기 묶어서 쓰세요. 아내의 걱정을 잃고란다. 미안. 아내 걱정을 잠시 잊고
아내 걱정을 잠시 잊고 발걸음이 가벼워짐. 다리를 제게 놀려야만, 빠르게 놀려야만 쉴 새 없이 자신의 머리에 떠오르는 모든 근심 걱정을 잊을 듯이 다리를 더 빨리 놀렸다는 뜻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정거장까지 끌어다주고 그 깜짝 놀란 1원 50전을 정말 제 손에 줌에 제 말 맞다나 십리단 되는 길을 비를 맞아가며 질퍽거리고 온 생각은 안 하고 거저나 얻은 지식 고마워해. 졸부나 된 것 같이 기뻤어. 제 자식벌밖에 안 되는 어린 손님에게 몇 번이나 허리를 굽히며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하면서 인사까지 깍듯하게 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끊으시고요. 김첨지 참 착하죠. 그치? 여기 묶어서 쓰세요. 김첨지의 순박한 태도. 김첨지의 순박한 태도. 그리고 궁핍한 생활성. 얼마나 가난하면, 그치? 자, 여기 체크합니다. 김첨지의 순박한 태도. 그리고 궁핍한 생활상. 자, 그 다음. 자, 그러나 빈 인력거를 털털거리며 이 우중에, 이 비 내리는 가운데 돌아갈 일이 너무 꿈밖인 거야. 이제는 힘든 거죠. 자, 노동으로 하여, 여기서부터 묶으세요. 노동으로 하여 흐른 땀이 식어지자 굶주린 창자에서 물 흐르는 옷에서 어슬어슬 한기가 솟아나기 비롯하며 1원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됐대요. 자, 그러면서 여기 절절히 느끼었다. 여기까지 먼저 끊을까요? 여기까지 먼저 끊고 거기 묶어서 쓰세요. 가난한 처지로 인한 김첨지의 고된 삶. 가난한 처지로 인한 김첨지의 고된 삶. 했죠? 자, 그리고 그 묶은 부분에서 1원 50전이란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 되게 이중적이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돈의 이중성. 왜 이중적이냐면 돈을 벌어서 기뻐. 그치? 근데 돈 벌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중성. 기쁨과 힘듦을 같이 갖고 있는, 그래서 돈의 이중성. 자, 그렇게 정거장을 떠나가는 그의 발길은 힘 하나 없었어요. 온몸이 웅크려졌다는 얘기야. 당장 그 자리에 엎어져서 못 일어날 것 같았어. 자, 그러면서 이제 괜히 욕하는 거지. 에이, 진작 맞을 거. 아, 왜 비를 맞으면서 빈 일렸고 탈탈거리고 어떻게 돌아가? 에이, 빌어먹을. 아이씨, 왜 딱딱 때리고, 나의 상판을 왜 때려? 막 이러면서. 이것도 다 속어예요, 속어. 그래서 여기 묶어서 여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김첨지의, 요거는 다 비속어들이고요. 그 대화 말 부분에서 김첨지의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 김첨지 불만. 자, 그렇게 그는 몹시 화증을 내며 승질 부리면서 누구에게 반항이나 하는 듯이 개걸거렸어. 개걸거렸다는 말은 막 욕하면서 에이 씨발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불만을 막 터트리는 그런 말을 개걸스럽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꾸 떠드는 거. 자, 그럴 즈음에 그의 머리에 또다시 새로운 광명이 비쳤다니, 좋은 생각이 났다는 뜻이겠죠? 좋은 생각이 떠오르니 그게 뭐냐? 이러고 갈 게 아니라, 이러고 가라는 게 뭐야? 빈 인력거로 돌아갈 게 아니라, 이 근처를 빙빙 돌면서 차 오기를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우게 될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러면서 생각해. 오늘 운수가 괴상하게도 좋으니까 그런 행운이죠, 행운. 그런 요행이 또 한 번 없으리라고 누가 보증하겠어? 그런 일이 또 있을지도 몰라. 뭐 이런 표현인 거죠. 꼬리를 굴리는 그런 행운이 꼭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기를 해도 좋을 만한 믿음을 얻게 된 거야. 자, 그렇다고 그 다음 줄 칩니다. 정거장 인력거꾼의 등살이 물론 무서우니 정거장 앞에 서 있을 수는 없었다. 자, 여기서 드러나는 시대상 첫 번째, 1920년대 사회상 혹은 시대상 첫 번째, 인력거꾼이 많았던 거죠. 인력거꾼끼리 뭐 한 거야? 영역 다툼하고 막 이런 거지, 그치? 거기다 써요. 지금 왜 택시들도 왜 공항 택시 말해서 공항 가는 거만 거기에서 막 딴 차 들어가면 막 텃세 부리고 막 이런 거 비슷한 거야. 여기 쓰세요. 1920년대 사회상, 시대상. 인력거꾼들이 많아서, 그 옆에다 써요. 인력거꾼들이 많아서 서로 영역 다툼을 하고 경쟁이 심했음.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든 거지. 인력거꾼이 많아서 서로 영역 다툼하고 경쟁이 심함. 그래, 그는 이전에도 여러 번 해본 일이라 바로 정거장 앞에 전기로 가는 차, 전차. 그래서 요거는요, 전차. 요거는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사회상 드러내는 단어, 시대상 드러내는 단어 체크해 두시고.
전차 정류장에서 조금 떨어지게 사람 다니는 길과 전차길 틈에 인력거 세워놓고 자기는 그 근처를 빙빙 돌면서 형세를 관망하기로 했대. 그러니까 손님 잡으려고. 이제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얼마 만에 기차가 왔고요. 실제로 거기 수십 명이나 되는 손님들이요. 수십 명이나 되는 손들이 정류장으로 쏟아져 나왔대요. 요거 사회상 2, 1920년대 사회상 2. 전차 이용자가 많았다는 뜻이지. 전차 이용자가 많았다. 근데 이거는요, 전차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교통수단이잖아요. 인력거꾼들은 점점 사라지겠지, 그치? 거기 사회상 2 쓰시고요. 전차 이용자가 많음 하고 한 번 더. 전차에 밀려나게 될 인력거꾼들의 운명 암시. 전차 이용자가 많음, 전차에 밀려나게 될 인력거꾼들의 운명 암시. 됐죠? 자, 그래서 그 중에서 손님을 물색하는 김첨지의 눈에요. 양머리 체크하시고. 우리 그 찜질방에서 하는 그 양머리 아니고요. 서양식 퍼머머리. 이해되시죠? 이것도 시대상. 그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 퇴물인 듯한 남봉, 여학생 등인 듯한 여편네 모양이 눈에 띈 거야. 자, 거기 양머리에부터 시작하셔서요. 다시 양머리에부터 시작하셔서 어디까지냐. 여편네 모양이 눈에 띄었다. 여기까지 묶으시고 요거 세 번째 시대상 3. 시대상 3. 서양식 옷차림을 한 여자를 좋지 않게 생각함. 봐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 그런 양머리 했다고 기생 퇴물인지 뭐 몸 파는 여잔지 아니면 뭐 노래 부르는 밖에서 뭐 이런 기생 같은 애인지 아니면 기껏 막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그런 방탕한 여학생인지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서양식 옷차림을 한 여성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상 됐죠? 사회상 세 번째. 자, 그는 슬근슬근 그 여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씨, 인력거 아니 타실랍쇼? 자, 그랬더니 그 여학생인지 뭔지가 한참은 매우 태가를 교만하게 막 하면서 입술을 꾹 다문 채 김첨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 그래서 김첨지는 국어라는 거지나 무엇같이 연애 연방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의 기색을 살피니 찝쩍거렸다는 뜻이야. 아씨, 정거장 애들보다 그 정거장 인력군들보다 제가 아주 싸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댁이 어디시에요? 하면서 추근추근하게 요즘 이러면 붙잡혀 가죠. 자, 그 여자의 들고 있던 일본식 버들고리짝. 요게 또 시대적 상황이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 캐리어인가? 자, 그런 일본식 버들고리짝에 제 손을 대었어요. 아, 왜 이래? 하면서 아, 왜 이래? 난 귀찮게. 아, 귀찮게 꺼져.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소리를 병력같이 지르고 이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김첨지가 어랍쇼? 하면서 이제 물러신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자 손님한테 무시당한 거지. 자, 그리고 그때 전차가 왔어요. 김첨지는 원망스럽게 전차 타는 일을 또 노리고 있었어. 그러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이 예감은 뭐야? 손님을 더 태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예감이죠. 거기 쓰세요. 손님을 태울 수 있을 거라는 예감. 자, 전차가 빡빡하게 사람을 싣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쯤, 자, 타고 남은 손 하나. 못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죠. 이게 네 번째 행운. 체크합니다. 네 번째 행운. 굉장하게 큰 가방을 들고 있는 걸 보면 아마 붐비는 차 안에 짐이 크다고 해서 차장에게 밀려내려온 눈치야. 그때 김첨지가 그 옆에 가서 쓴 거야. 인력거 타실랍쇼? 이러면서. 자, 한동안 값으로 승강이를 하다가 60전에 인사동까지 태워다 주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 인력거가 무거워지면 그의 몸은 이상하게도 가벼워졌다. 이건 왜 그러냐면 거기 묶어서 써요. 손님을 인력거에 태웠다는 뜻이잖아요. 그치? 손님을 인력거에 태움 하고 땡땡. 돈 벌 생각에 힘이 나서. 돈 벌 생각에 힘이 남. 그리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면 몸은 다시 무거워져. 이제서야 이제 힘든 거지. 요거는 손님이 내림. 손님이 내림 땡땡 하고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불안하고 피로함. 그래서 몸이 무거워진 거야. 손님이 내림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불안하고 피로함. 자, 거기에다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 와요. 왜? 아, 우리 마누라가 많이 아팠는데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그치? 거기 묶어서.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집의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서 이제는 요행을 팔할 여유도 없어. 나무등거리나 무엇 같고 제 것 같지도 않은 다리를 연해서 계속해서 꾸짖으며 갈팡질팡 뛰는 수밖에 없었어.
자, 그러니까 또 이제 생각을 하죠. 아, 저놈의 인력거꾼이 저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이 진땅을 어찌가노? 라고 하면서 길 가는 사람이 걱정할 만큼 그의 말은, 그의 걸음이 황급했다. 술도 안 먹었는데.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치? 여기까지 묶어서. 자, 김첨지의 불안하고 다급한 심리. 김첨지의 불안하고 다급한 심리. 자, 그리고 나서 흐리고 비오는 하늘은 어두침침하게 벌써 황혼에 가까운 듯하다. 배경묘사죠. 체크합니다. 배경묘사. 비극적 결말암시. 배경묘사. 비극적 결말암시. 창경은 앞까지 다다라서야 그는 턱에 닿은 숨을 돌리고 걸음도 늦추 잡았다. 걸음이 이제 느려졌어. 자, 한 걸음, 두 걸음 집이 가까워올수록 그의 마음조차 괴상하게 누그러졌다. 불안한 거지. 거기 묶어서 쓰세요. 불행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서. 두 개 묶어서. 불행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불안해서. 그런데 이 누그러움은 안심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덮친 무서운 불행. 이게 뭐겠어. 그치? 아내의 죽음. 습니다. 아내의 죽음. 예감하고 있는 거지. 자, 빈틈없이 알게 될 때가 박두. 이제 막 다가온 거야. 그럼 박두한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오는 거야. 그는 불행. 이 불행 뭐라 그러? 그치? 아내의 죽음. 아내의 죽음. 불행에 다닥치기 전 시간을 얼마쯤이라도 늘리려고 버르적거렸어. 기적에 가까운 벌이를 하였다는 기쁨을 할 수 있으면 오래 지니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는 자, 두리번 사면을 살펴봤어요. 자, 그 모양은 마치 자기 집, 그 불행을 향하여 달려가는 제 다리를 제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좀 잡아다고 구해다고 하는 듯 했어요. 집에 가기 싫은 거지. 왜? 내가 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거를 내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기 싫은 거야. 이해되죠? 거기 묶어서 써요. 집에 가기 두려워서, 싫어서. 그래서 핑곗거리를 찾는 거야. 이해됐지? 자, 여기까지 전개였고요. 자, 그럴 즈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위기 시작. 위기. 자, 그럴 즈음에 마침 길가 선술집에서, 선술집은 그러니까 술 한 잔, 두 잔 이렇게 잔술 팔면서 밥 먹고 막 이럴 수 있는 그런 가게, 밥집 뭐 이런 데야. 자, 선술집에서 그의 친구 치삼이가 나왔어. 잘 만난 거지, 그치? 자, 그의 그다음부터 묶으세요. 우글우글 살찐 얼굴에 주홍이 돋는 듯, 주홍, 술 먹어서 시뻘개진 거, 주홍이 돋는 듯, 온 턱과 뺨을 시커멓게 구렛나루가 덮였고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묶으시고요. 여기까지는 누구야? 치삼이지, 치삼이. 거기 쓰세요. 치삼의 외양묘사. 치삼이의 겉모습, 외양묘사. 치삼이의 외양묘사인데요. 그 다음 부분 있잖아요. 그 다음 부분에 보면 노루탱탱한 얼굴에 바짝 말라서 여기저기 고랑이 파이고 수염도 이때 봤자 턱에만 마치 솔잎종이 이렇게 몇 개 붙여놓은 것 같은 거꾸로 붙여놓은 그런 김첨지의 풍채. 보이죠? 요게 두 개가 서로 대조적이지. 일부러 대조되게 만든 거. 여기는 김첨지. 이 부분은 김첨지의 외양묘사. 김첨지 묘사. 요거는 딱 봐도 어때? 사람이 참 가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런 얼굴인 거야. 거기 묶어 쓰세요. 김첨지 묘사. 삶에 지친 도시 빈민층. 삶에 지친 도시 빈민층. 자, 그래서 그런 두 개의 모습이 서로 대조가 돼서 기이한 대조를 이루고 있더라. 이 두 모습이. 자, 그때 여보게 김첨지 자네 문 안 들어갔다. 도성 안 서울 안에 들어갔다 온 모양이야. 돈 많이 벌었을 테니 한 잔 빨리게 한 잔 사. 이러니야. 한 잔 사. 자, 뚱뚱보는 말라깽이. 뚱뚱보가 치삼이, 말라깽이 김첨지. 이를 보누면서 거기서 부르짖었어요. 그 목소리는 몸짓과 딴판으로 연하고 부드럽고 싹싹했어. 자, 그때 김첨지는 이 친구를 만난 게 어떻게나 반가운지 몰라서 자기를 살려준 은인이나 무엇같이 고맙기도 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집에 가기 싫었거든. 자, 거기다 쓰세요. 집에 가는 것을 늦추고 불안한 심정을 달랠 수 있어서. 집에 가는 것을 늦추고 불안한 심리를 달랠 수 있어서. 자네 벌써 한잔한 모양일세 그려. 자네도 오늘 재미가 좋아 보여. 자, 하고 김첨지가 얼굴 펴서 웃었어요. 왜? 치삼이를 만나서 이제 아내를 잠깐 까먹을 수 있는 거야. 아따, 재미 안 좋다고 술 못 먹을 랭가. 그런데 여보게 자네 온몸이 어째 물독에 빠진 새앙쥐 같은가 생쥐 같은가. 어서 이리 들어와서 말려라.
자, 선술집 체크합니다. 선술집 공간적 배경이고요. 자, 훈훈하고 뜨뜻했다. 자, 그 다음 추어탕. 여기서부터 보세요. 추어탕을 끓이는 소뚜껑을 열정마다 뭉뭉게 떠오르는 흰김 석쇠에서 빠지지 구워지는 너비아니 굴이며 제육이며 간이며 콩팥이며 북어며 빈대떡 먹을 게 아주 널렸죠. 자, 너저분하게 늘어놓은 안주 탁자 점점점 여기까지. 선술집의 모습을 열거했죠. 그치? 선술집 모습 묘사 열거. 자, 김첨지는 갑자기 속이 쓰려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 그다음부터 줄 마음대로 한량이며 거기 있는 모든 먹음먹이를 모조리 깡그리 집어 삼켜도 시원치 않아서 너무 배고팠다는 뜻이지. 하루 종일 빈속에 계속 몸으로 일한 거잖아. 그치? 거기 묶어서 쓰세요. 첫 번째,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그리고 두 번째, 몹시 불안해서.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그거를 먹을 걸로 더 채우고 싶었던 거죠. 허기, 불안감, 막 이런 거를. 첫 번째,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해서. 두 번째, 몹시 불안해서. 됐죠? 하되, 그 다음부터 목적 하되, 배고픈 이는 우선 분량 많은 빈대떡 2개를 쪼이기로 하고 먹기로 하고 추어탕 1그릇을 청했어요. 줄인 창자는,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주렸다는 뜻이죠. 배고픈 그 굶주린 창자는 음식 맛을 보더니 더욱더욱 비어지며 자꾸자꾸 들이라 했어요. 순식간에 두부와 미꾸라지 등 국 1그릇을 그냥 물같이 들이켜고 말았다. 자, 거기 묶어서 쓰세요. 허기와 불안감 때문에 음식을 마구 먹는 모습. 자, 그리고 셋째 그릇을 받아들었을 때 덮이던 막걸리 곱빼기 2잔이 데워졌다. 치삼이와 같이 마시자. 원원이 비었던 속이라. 원원이 비었던 속 체크하시고 처음부터 본래부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는 가난해서 오랫동안 제대로 못 먹었다는 뜻이야. 거기 체크하세요. 가난해서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상태. 자, 그랬던 속이라 찌르르 하면서 창자에 퍼지면 얼굴이 화끈해서 술기운이 확 올라왔다. 뭐 이런 의미. 자, 눌러서 꽃배기 1잔을 또 마셨어. 술하고 음식을 막 먹어낸 거야. 이해됐죠? 자, 그랬더니 김첨지의 눈이 벌써 개개 풀리기 시작했어. 눈이 갔어. 석쇠에 얹힌 떡 2개를 숭덩 이렇게 잘라 거칠게 빨리 굵직굵직하게 썬 거야. 숭덩 썰어서 보글보글거리며 또 곱빼기 2잔을 부어라 했어요. 술을 엄청 마셔야 되죠. 자, 그랬더니 치삼이가 의아한 듯이 얘가 왜 이러나 하는 거지. 김첨지를 보면서 아니 여보게 또 붓다니 벌써 우리 넉 잔씩 먹었어. 우리 그러면 벌써 돈이 40전이야. 술값 걱정하는 거지. 거기 술값 걱정하는 치삼 하면서 주의를 시켰어. 그랬더니 아따 이놈아 이것도 욕이지 사실은. 이놈아 40전이 그리 끔찍하냐. 내가 오늘 돈 막 벌었어. 오늘 운수가 좋아. 얼마 벌었는데 그랬더니 나 30원 벌었어. 30원. 이런 젠장. 또 욕하죠. 술을 왜 안 부어? 괜찮다 막 먹어도 상관없어. 오늘 나 돈 한 더미 같이 벌었는데. 말도 안 돼. 그치? 오버한 거지. 그치? 왜 그러는 거야? 그동안 돈을 너무 못 벌어서. 그치? 가슴에 한이 맺힌 거야. 거기 묶어서 쓰세요. 김첨지의 과장된 행동. 왜 그럴까? 돈에 한이 맺혀서. 김첨지의 과장된 행동. 돈에 한이 맺혀서. 자, 산더미 같이 벌었어. 요것도 직유. 그치. 과장. 오버했어. 됐죠? 아, 이 사람 취했네. 그만두세요. 또 이렇게, 야, 이놈아. 막 이러면서. 그걸 먹고 취할라냐? 어서 더 먹어. 막 이러면서. 한잔해. 막 이러는 거지. 치삼이의 귀를 잡아채며 취한이가 부르짖었어. 자, 그리고 술을 붓는 16세, 한 15, 16세쯤 됨직한 그런 중대가리. 중대가 진짜 중이 아니라 머리 빡빡 깎은 사람. 자, 그런 사람을 달려들면서 거기 이제 뭐 심부름 하는 그런 아이겠지. 야, 이놈아, 야, 오라질놈아. 또 욕하죠. 괜히 가서 뭐 시비 걸어. 왜 술을 안 부어? 하면서 막 야단을 쳤어. 자, 그랬더니 이 중대가리는 히히 웃으며 치삼일 보며 문의한 듯이 눈짓을 해. 아, 왜? 일단 첫 번째, 얘가 돈이 있을까? 두 번째, 술을 더 줘도 될까? 이런 의미겠죠. 첫 번째 씁니다. 돈이 정말 있을까? 두 번째, 술을 더 줘도 될까? 이러면서 치삼이를 보고 눈짓을 한 거야. 그랬더니 주정꾼이, 또 술 취하면서 이런 것도 잘 알아봐. 그치? 주정꾼이 이 눈치를 알아보고 화를 버럭 내면 이제 자기 무시당했다 이거지. 그러면서 막 욕해 또. 야, 이 오라질 놈들 하면서 또 비속어. 이런 놈들 같은 내가 돈 없을 줄 알아? 하면서 막 하자마자
거기 허리춤을 흠칫흠칫 하더니 1원짜리 한 장을 꺼내 중대가리 앞에 펄쩍 집어던져 돈을 집어. 이놈 새끼 갑질하는데. 거기다 쓰세요. 돈에 대한 울분, 원망 표출. 돈에 대한 울분, 그 다음 원망 표출. 그 사품에, 그 바람에, 그 겨를에 몇 푼 은전이 잘그랑 소리를 내면서 떨어졌어요. 아, 여보게 돈 떨어졌네. 왜 돈을 막 끼웠나? 돈을 휙 던졌다 이거지. 이런 말을 하면서 치삼이가 한편으로는 돈을 주워줬어요. 자,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또 묶어요. 김첨지는요, 그 추한 중에서도요, 돈의 거처를 살피려는 듯이. 왜? 돈이 싫지만 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이중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잖아. 돈의 거처를 살피려는 듯이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보다가 불시에 갑자기 제가 하는 짓이 너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소스라치며 더욱 성을 내며, 아, 그 돈을 찾고 있는 내가 답답한 거야. 이해되죠? 거기 묶어서 씁니다. 돈에 대한 김첨지의 이중적 태도. 돈에 대한 김첨지의 이중적 태도. 자, 돈에 대한 울분, 그리고 그치, 돈을 잃어버릴까봐 하는 걱정. 돈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하는 거. 이 두 가지 마음에서 이게 이중적 태도죠. 돈에 대한 울분과 돈을 잃어버릴까 걱정하는 마음. 그래서 이런 이중적 태도. 그러면서 다시 봐라 이 더러운 놈들아, 내가 돈이 없네 다리 뼈다구로 꺾어놓을 놈들. 그냥 진상을 부리고 있구나. 그치? 더러운 놈들, 뼈다구 꺾어놓을 놈들, 이런 거 다 비속어고요. 그러면서 치삼이에 주어주는 돈을 받아서 이 원수할 돈, 이 육시할 돈, 돈을 갖다가 막 하면서 돌팔매질까지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 거야. 진상 술을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그치? 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묶으세요. 자, 돈에 대한 혐오감, 돈에 대한 혐오 하시고요. 땡. 자, 결국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뭐 때문인 거야? 돈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이다라는 주제의식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에 대한 혐오 쓰시고, 화살표. 돈에 대한 혐오하고, 돈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비극이라는 주제의식 반영. 돈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비극이라는 주제의식 반영. 했죠? 자, 하면서 치삼에 주어드는 돈을 받아서 다시 에이 원수의 돈, 이 육시할 돈 또 욕하죠. 하면서 팔매질을 했어요. 자, 그때 벽에 맞아 떨어진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자, 중요한 말 들어가 있어요.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맞을만 해서 맞은 거야, 이런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 묶어서 씁니다. 여기서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데, 김첨지의 행동에 대한 작가의 동조, 펜 들어주는 거죠. 김첨지의 행동에 대한 작가의 동조. 자, 그리고 또다시 곱빼기 두 잔은 부어질 겨를도 없이 말려가고 말았다. 술을 또 급하게 또 쳐 드신 거지, 그치? 자, 그때 김첨지는 입술과 수염에 붙은 술을 빨아들이고 나서 쪽쪽쪽쪽 거기까지 빨아먹었어. 자, 그리고 나서 매우 만족한 듯이 그 솔잎 송이에 수염을 또 쓰다듬으며 야, 부어 한잔해 하면서 뭐 신난 거죠. 자, 그렇게 또 한 잔 먹고 나서 김첨지는요, 치삼의 어깨를 치며 또 문득 깔깔깔 웃어요. 그 웃음소리가 어떻게나 컸던 일부러 오버하는 거지, 그치? 내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걸 잊고 싶은 거야. 거의 묶어서. 일부러 크게 웃으며 현실을 잊고자 하는 태도. 일부러 크게 웃으며 현실을 잊고자 하는 태도. 허세 부리고 있는 거야. 술 먹고. 됐어요? 자, 술집에 있는 이의 눈이 모두 김첨지에게 몰렸어요. 웃는 이는 더욱 웃으며 여보게 치삼이 내가 무슨 얘기 하나 해줄까? 내가 오늘 손을 태우고 정거장에 가지 않았겠나? 그래서 갔다가 그 조국이 안 돼서 내가 그래서 전차 정류장에서 얼음얼음 하면서 손님 하나 태울 궁리를 하지 않았나? 자, 거기 마침 마마님이신지 여왕제님인지 요새야 오늘 뭐 논다니와 아가씨를 구별할 수가 있던가? 여기에서 또 사회상이 드러나는데 거기다 쓰세요.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묶었어요.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복장 구분이 없어진 사회상. 그 뭐 술집 아가씨인지 뭐 아니면 학생인지 내가 모르겠지만 뭐 이런 표현인 거야. 자, 서구문물의 도입으로 복장 구분이 없어진 사회상. 자, 망토를 잡수시고 망토를 입으시고 이런 뜻이야. 망토를 입으시고 비를 맞고 서 있겠지. 슬근슬근 가까이 가서 인력거 타실랍시오 하고 손가방을 받으려니까 내 손을 탁 뿌리치고 획 돌아서더니 왜 이렇게 나만 기장이구나 이런 소리로 얘기하는데, 그 소리야말로 꾀꼬리 소리지. 근데 이 꾀꼬리 소리가 사실 되게 듣기 좋은 소리거든요. 근데 되게 듣기 좋은 소리라고 얘기한 게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반어적 표현인 거야. 반어적 표현이고요. 여자를 비꼬는 말이야. 아우 그 목소리가 어찌나 고운지 말해서 베비 꼬는 거야. 이해되죠? 여자를 비꼬는 말이고요. 반어적 표현. 자, 그때 김첨지는 교묘하게도 정말 꾀꼬리 같은 소리를 낸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으하하하 하고 웃었다라는 거지, 같이.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거기다 쓰세요. 불안감을 떨치려고 사람들을 웃기는 김첨지의 행동을 희화화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불안감을 떨치려고 사람들을 웃기는 김첨지의 행동 희화화 하고 화살표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효과. 결말의 비극성 강조. 아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같이 웃어준 거야. 빌어먹을 깍쟁이 같은 년. 또 욕하죠. 다 비속어 빌어먹을 년. 누가 저를 어쩌나. 왜 남을 귀찮게 굴어. 아우 소리가 채신도 없지. 이러면서 막 사실은 뒷담하는 거죠. 뒷담. 자, 그때 웃음소리들이 막 높아졌어요. 근데 그 웃음소리들이 사라지기도 전에 갑자기 훌쩍훌쩍 울어. 이 뭐야. 백수광부네 백수광부. 머리 허연 미친 남자. 자, 훌쩍훌쩍 울기 시작해요. 왜? 불안해서. 거기 불안한 마음 때문에 쓰시고 불안한 마음. 치사미가 어이가 없어서 주정뱅이를 바라보며 아니 금방 웃고 지랄하더니 또 왜 울고 난리야. 막 이러면서 얘도 욕하죠. 자, 김첨지가 연애에서 코를 들이면서 막 이러면서 알죠? 그러면서 갑자기 막 웃다가 우리 마누라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는 거야. 참 술 먹기 싫겠다, 그치?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하고 여기 씁니다. 사실은 예감하고 있는 거죠. 거기 묶어서 쓰세요. 불길한 상황 예감, 아내의 죽음 예감. 불길한 상황, 아내의 죽음 예감. 뭐 마누라가 죽다니 언제? 야 이놈아 언제긴 오늘이지. 야 이 미친놈아 뻥치지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서로. 자 그랬더니 아 거짓말은 왜? 참말로 죽었어 참말로. 마누라 시체를 집에 뻗쳐놓고 내가 술을 먹다니 내가 죽을 놈이야 이러면서 자책하는 거야 또 갑자기. 자 여기 묶으시고 아직 확인 안 했는데 그치? 첫 번째 뭐냐 쓰세요. 아픈 아내를 두고 돈을 벌러 나와서 술을 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 했어요. 아픈 아내를 두고 돈을 벌러 나와 술을 먹는 것에 대한 죄책감. 그 다음 두 번째 아내의 죽음에 대한 예감. 아내의 죽음에 대한 예감. 하고 김첨지가 소리를 내서 울어요. 그랬더니 치삼이가 흥이 깨지죠. 아 이 사람이 진짜 참말을 하나 거짓말을 하나 집으로 가 그러면 하면서 우는 이의 팔을 당겼더니 치삼이가 잡는 소리 뿌리시다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한 눈으로 싱그레 웃어. 미친 것 같아 그치? 자 거기 쓰세요. 김첨지의 불안한 심리 극대화. 정신 나가고 있는 상태. 김첨지의 불안한 심리 극대화. 그러더니 죽기는 누가 죽어? 하면서 득이양양. 죽기는 왜 죽어? 생떼같이 살아만 있단다. 생떼같이 멀쩡하게 살아있단다. 그 오라질년이 또 이렇게 그 오라질년이 밥을 죽이지. 이제 나한테 속았다 이 멍청아. 너 나한테 속았지. 막 이러면서 하면서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을 치며 웃어요. 이게 또 웃음을 유발하는 상황이죠. 거기 줄칩니다. 어린애 모양으로 손뼉 치며 웃는다. 정말 미친 것 같죠. 자 거기 쓰시고 웃음 유발. 웃음을 유발하니까 비극성은 강화되죠. 웃음 유발 비극성 강화. 아, 이 사람이 정말 미쳤단 말이냐. 나도 아줌먼네가 그 김첨지 아내 앓는단 말은 들었는데 하더니 치삼이도 갑자기 불안감을 느끼는 듯이 빨리 돌아가라고 권했어. 그랬더니 안 죽었대도 그래 라고 하면서 얘는 또 화를 내는 거야. 김첨지는 화증을 내며 확신 있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 소리엔 안 죽은 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 자, 이 마음이 이중적인 거죠. 거기 체크하세요.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하고요. 그게 싸우고 있는 거야.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또 하나 아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 됐죠?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아내가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서로 대조적이라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됐지? 결국 기어이 일어나치를 채워서 곱빼기 한 잔씩 더 먹고 나왔어요. 자, 근데 그때 구준비는 의연하게 추적추적 내리고 있다.
요 소설에서 배경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겨울인데 비가 내려. 그쵸? 그것도 추적추적. 되게 기분 나쁘게. 이해되죠? 자, 거기 있습니다. 암울한 분위기 조성. 비극적 결말 암시. 암울한 분위기 조성. 비극적 결말 암시. 됐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위기였고요. 이제 절정 들어갑니다. 절정. 김첨지는 취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갔어요. 아내 엄청 위하는 거죠. 거기 쓰세요. 아내를 생각하는 김첨지의 마음. 아내를 생각하는 김첨지의 마음. 자, 그 다음 집이라 해도 여기서부터 또 묶어. 집이라 해도 물론 셋집이고요. 또 집 전체를 세든 것도 아니고 안과 뚝 떨어진 행랑 방 한 칸 빌려든 건데 물을 길어대고 물 길어다 주고 한 달에 1원씩 내는 터야. 새빵살이 하고 있어. 그런 뜻이야. 가난한 형편이죠. 거기 묶어서 가난한 형편. 김첨지의 가난한 형편. 자, 만일 그 다음부터 또 묶으세요. 김첨지가 죽이, 그러니까 술기운을 띠지 않았더라면 한 발을 대문 안에 들여놓았을 때 그곳을 지배하는 무시무시한 정적. 일단 줄쳐놓고요.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에 다리가 떨리었을 거야. 그 무서운 정적에 알아차렸을 거야. 뭐 이런 뜻이야. 쿨룩거리는 기침소리도 들을 수 없고 그르렁거리는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어. 다만 이 무덤 같은 침묵을 깨뜨린다는 것보다는 한층 더 침묵을 깊게 하고 불길하게 빡빡하는 그윽한 소리,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가 날 뿐이야. 만일 청각이 예민한 이 같았으면 그 빡빡거리는 소리는 그냥 빠는 따름이고 꿀떡꿀떡하고 젖 넘어가는 소리가 없으니 빈젖을 빤다는 것도 짐작하려는지 몰라. 하지만 얘는 들리지 않았어. 이런 표현인 거잖아. 그래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김첨지가부터 시작하셔서 여기 짐작할는지 몰라 여기까지 묶으셔서 일단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거기다가 먼저 쓰세요. 뭘 쓰시느냐? 묶었죠? 사실적이고 섬세한 묘사. 사실적이고 섬세한 묘사 하고요. 사실적이고 섬세한 묘사.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비극적 분위기를 극대화. 청각적 심상, 청각적 묘사잖아. 그치? 청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 그래서 여기 무시무시한 정적이라는 건 결국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는 표현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 무덤 같은 침묵이라는 표현 또 보이죠. 이 무덤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1920년대 시대적 상황. 1920년대 시대적 상황이 무덤 같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플러스 거기를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김첨지의 처참한 상황을 동시에 가리키는 표현도 돼요. 그래서 1920년대 시대적 상황, 김첨지의 처참한 참담한 상황을 요 무덤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자, 그리고 그 어린애의 젖바는 소리만. 여기 또 중요한 거. 이 어린애가 개똥이잖아. 그치?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하는. 죽은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너무 가슴 아프잖아. 그치? 결말의 비극성을 강조한 표현. 근데 얘는 술기운에 이거를 못 알아차렸다. 이런 표현인 거죠. 혹은 김첨지도요. 이 불길한 침묵을 짐작했을지는 몰라. 짐작만. 이해되시죠? 아내의 병이 심각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기 대문에 들어서자마자 전에 없이 예전이랑 다르게 이런 난장만 또 욕해. 이런 난장마들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이 오라질년 하면서 또 욕하면서 들어오는 거야. 뭔지 알죠? 하고 고함을 친 게 수상해.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얘도 허세를 부리면서 들어오는 거지. 그치? 여기다 묶어서 쓰세요. 아내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자, 이 고함이야말로 자신의 몸을 엄습해오는 무시무시한 증. 이 무시무시한 증이라는 거는 그치, 두려움, 불안감. 거기 두려움과 불안함. 자, 그런 것들을 쫓아버리려는 허장성세, 허세 부린 거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절정. 그 다음에 하여간 여기서부터 결말 시작.
하여간 김첨지는요, 방문을 왈칵 열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묶으세요. 구역질, 아시죠? 구역질을 나게 하는 축이 나와 있어. 송장에서 나오는 그 물 냄새, 송장 냄새, 시체 냄새 뭐 이런 거야. 그런 축이, 떨어진 사자리 밑에서 올라온 먼지 그런 냄새, 빨지 않은 기저귀에서 나는 똥 냄새, 오줌 냄새, 가지각색, 때가 켜켜이 앉은 옷 냄새, 병인의 땀 섞인 냄새가 나는 그런 추기가 무딘 김첨지의 코를 찔렀다. 냄새가. 냄새로 딱 알려주죠. 거기 묶어서 씁니다. 후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가난과 병에 찌든 삶을 묘사. 후각적 심상 사용해서 가난과 병에 찌든 삶을 묘사했다. 화살표하고 죽음의 분위기 형성. 방 안에 들어서면 설렁탕을 한 구석에 놓을 사이도 없이 주정꾼이 목청을 있는 대로 다 내어서 또 호통을 칩니다. 야 이년아! 이러면서 또 욕하는 거지. 야 이 오라질년아, 주야장창, 주구장창, 매일매일 밤낮으로 누워만 있으면 제일이야? 남편이 와도 일어나지 못해. 이것도 허세 부리는 거죠. 그치? 거기 묶어서 씁니다. 공포감을 쫓아버리려는 김첨지의 허장성세. 자, 그런 소리와 함께 발길로 누운 이의 다리를 몹시 찼어요. 이제 폭력하지. 그러나 발길에 차이는 게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든 걸 같은 느낌이라 딱딱했다는 느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내가 이미 죽었다는 의미. 아내의 죽음, 암시. 아내의 죽음을 암시하고요. 자, 나무 든 거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촉각적 심상도 돼요. 촉각적 심상. 이때 빡빡 그 젖바는 소리가 응아 소리로 변해서 우는 거죠. 개똥이가 물었던 젖을 빼어놓고 웁니다. 운데도 온 얼굴을 찡그려서 붙여서 운다는 표정만 하는 거고요. 응아 소리도 입에서 노는 게 아니라 뱃속에서 나는 듯해요. 얘가 너무 운 거지. 울다가 목도 잠겼고 울 기운조차 시진 다 한 것 같아요. 얘가 너무 울어서 발로 차도 그 보람이 없는 걸 보자. 그 보람이 없다라는 거는 깨어나지 않아. 아내가 깨어나지 않자 남편은 아내의 머리맡으로 달려들어서 그야말로 까치집 같은 한자의 머리를 꺼들어서 흔들며 야 이년아 또 욕해. 야 이년아 이 말해 이년아 야 이년아 이러면서 이게 되시죠. 그랬는데도 말을 안 하지 뭐. 죽었는데 말을 하겠어. 자 그러더니 이거 봐 아무 말이 없네. 야 이년아 너 죽었냐 왜 말 안 하냐 이러면서 이제 점점 자 대답이 없네 정말 죽었나 보네 하면서 이제 아내의 죽음을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누운 이의 흰 창이 검은 창을 덮은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아내의 죽음을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아내의 죽음 확인. 이 눈깔 이것도 비속어죠. 이 눈깔 왜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천장만 보느냐 하면서 이제 우는 거야. 자 그러자 산 사람의 눈에서 이 산 사람이 누구야? 김첨지겠죠. 산 사람의 눈에서 떨어진 닭똥 같은 눈물이 주군이 아내죠. 주군이의 빳빳한 얼굴을 어릉어릉 적십니다. 아내 죽음을 확인한 거죠. 거기 비통한 김첨지의 모습. 비통한 김첨지. 문득 김첨지는 미친 듯이 자신의 얼굴을 주군이의 얼굴에 비벼대며 중얼댑니다. 내가 설렁탕을 사왔는데 너 먹고 싶어하는 그걸 사왔는데 이해되시죠? 거기 설렁탕 체크합니다. 그래서 설렁탕은요 아내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사랑 체크하고 계시죠?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사랑을 의미하고요. 됐어요?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사랑. 더불어 결말의 비극적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는 소재죠. 아내에 대한 김첨지의 사랑을 상징하고요. 결말의 비극적 상황을 더욱 부각시키는 그런 상황, 그런 소재. 자, 이걸 사다 놨는데 왜 먹질 못하니 하면서 마지막에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사실은 운수가 좋은 날이 아니었어 라고 비통해하는 거지. 자, 여기 체크하면 이게 반어적 상황. 아내가 죽은 날이잖아요. 반어적 상황. 그래서 비극성이 고조되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결말이 주는 느낌, 제목의 의미 이렇게 나오잖아. 결말이 되게 비참하고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운수 좋은 날이라고 붙여놨으니까 결국 김첨지에게 가장 운수 좋은 날이었던 거는 돈을 많이 번,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날이지만 가장 불행하고 운수 사나운 날이기 때문에 반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가슴 아픈 소설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학습 활동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173쪽. 첫 번째, 이 작품의 주요 장면인데 이야기 전개 과정에 따라서 순서대로 배열하래요. 뭐부터 시작해야 되니? 여섯 번째, 6.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5. 그 다음 3. 그 다음 1. 마지막 4. 이렇게 되죠? 순서대로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의 흐름에 따라 김첨지의 감정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일단 정류장에서 남대문까지 좋았잖아. 그치? 그랬다가 인사동에서부터 내려와서 선술집에서도 쭉 이렇게 내려가는 구조. 간단히 정리해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시면 다음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정리를 하면 꼭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거에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 그거 정리합니다. 일제 식민지 정책에 의해서 농촌을 떠나, 농촌 고향,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이 다수 발생했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의해 농촌을 떠나는 농민이 다수 발생했고, 이들이 도시의 변두리로 몰려들어서 도시 빈민층이 형성하게 되었다. 했어요? 도시의 변두리로 몰려들어서 도시 빈민이 형성하게 되었다. 그 중에 하나가 김첨지였던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랑 관련 지어서 요 가나에 드러나 있는 아내와 김첨지의 말 행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일단 두 번째 거부터 자, 거기 두 번째 거 씁니다. 가에서는 급하게 조밥을 먹다가 채아는 아내의 행동을 통해 도시 빈민계층의 가난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 나에서는 돈을 경멸하는 김첨지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가난으로 내몰리는 현실에 대한 당시 도시 빈민층의 비판적 인식이 드러난다. 됐죠? 그 다음 세 번째. 그래서 결국 김첨지의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 주제가 뭐냐? 그치? 거기다 씁니다. 일제강점기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는 빈민층의 절망과 그에 대한 연민. 빈민층의 절망 그리고 그에 대한 연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김첨지가 죽은 아내에게 편지 쓴다 가정하고 한번 써봐라 라는 건데요. 잘 써보숑.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협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고생하셨습니다.